그 자료에 드렸지만은 남북 분단으로 금주곡이 되거나 작사자가 바뀌거나 가사가 바뀐 사례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벌교하고 대표적으로 관계되는 게 부용산이죠. 부용산 다들 부르실 줄 아시죠? 부용산은 뭐 다 부르신다고 그러는데 부용산은 우리길에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이런 노래인데 지금 그 시간이 제가 충분치가 않아서 노래를 사실 김성준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저 노래를 다 아시는 거로 알고 그냥 갈게요. 그 부용산 노래는 1947년에 여기 자료에 써놨습니다만 박기동 시인이 그 자기 여동생이 일찍 죽었는데 그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시를 썼는데 마침 그 목포 항도여 중에 같이 국어 선생을 음악 선생하던 안성현 선생이 그 가사를 보고 그 시를 보고 거기에 곡을 붙였다. 그런데 그 박기동 시인의 회고를 보면은 이 김정이라는 그 아주 똑똑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 무렵에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끼던 학생이 죽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안성현 선생이 마침 여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쓴 박기동 선생의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화한 것이 부용산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뭐 본인이 그렇게 또 사실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내력을 가진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안성현 선생이 1950년에 월북을 하는 바람에 금지곡이 됐죠. 당연히 뭐 월북자 노래는 뭐 못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민간에서 벌교, 목포 중심으로 해서 많이 불렸는데 또 빨치산이 많이 불렀다. 그 지리산에 들어가서 거기 보면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는 가고 말았구나. 이런 그 내용이 이 제망매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제망매가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어느 시대나 똑같으니까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는 가고 말았구나. 그 빨치산들 사이에서 어느 날 뭐 내려갔다가 죽어서 없어지고 뭐 이런 사례가 많았을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불렀다. 그래갖고 이건 빨치산들이 즐겨하는 노래다. 근데 뭐 빨치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 부용산도 그동안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다가 뭐 10여 년 전, 뭐 한 20년 전에 몇몇 분들이 이제 발굴해내고 또 노래도 부르고 지금은 뭐 인터넷 치면은 많이 나오대요. 그 저도 얼마 전에 그냥 집에서 한번 그냥 혼자 불러서 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했는데 하여튼 이 좋은 노래인데 이 노래도 그런 남북 분단의 문제 때문에 못 불렀다. 근데 참 우리 민족의 제일 커다란 비극이 그 남북 분단이고 6.25 전쟁이죠. 전쟁 서로 동족을 이렇게 살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북한에서 남한을 내려가자고 했을 때 많은 또 사람들이 그 북한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답니다. 이거 동족을 죽이러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이유를 남한에 있는 친일파 잡으러 간다. 친일파 수단하러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또 명분도 삼기도 했다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앞으로 우리 역사에 더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그 남북 분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은데 바위고개가 또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바위고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노래 잠깐 앞부분만 들어볼까요?
1절만 하겠습니다. 바위고개는 이흥렬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고개가 1950년대, 1960년대 얼마나 유행했던 노래입니까? 그런데 모든 교과서 무슨 음악책에 이흥렬 작사 작곡으로 아직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1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거 사실은 우리 남편 작사 노래다 이렇게 어디다 발표를 했어요. 조그만 그 문학 잡지에 잡지에 발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 남편이 옛날에 날리던 극작가 이서양인데 이서양이 1947년인가 8년에 남북협상 때 월북을 했습니다. 뭐 알려지기는 뭐 미모의 여배우하고 월북을 했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해방 이후에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북한은 문화예술의 천국이고 거기 가면 모든 걸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이런 또 얘기들이 많고 뭐 이념 경쟁에서 우리가 70년 80년 지내면서 남한이 완전히 완승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하고 비교해서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경제력이 그냥 날로 이렇게 좋아져서 지금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좋아졌고 결국은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이긴 건데 그때는 그 북한 공산주의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뭐 이런 사회가 북한에 펼쳐지니까 거기가 문화예술도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월북을 했는데 아까 안성현 씨 같은 분도 그분이고 이서양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월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서양이라고 해갖고는. 그래갖고 어느 날 그냥 그 혼란기니까 이흥렬 작사 작곡으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후에 아마 저작권도 뭐 다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그 부인이 백난영 씨라고 누구냐면 이름 있는 집안의 딸입니다. 백병원 있죠. 그리고 인제대학교. 그 백병원 만든 백인재 씨 딸이에요. 백인재 씨 딸이 그 아주 경기고녀 나오고 뭐 이화대학 나오고 아주 영어도 잘하고 했는데 남편이 빨갱이로 지목을 받으니까 뭐 자기가 그 빨갱이 마누라로서 뭐 어디다 대놓고 이건 남편 작품이다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었죠. 수십 년 동안. 그리고 6.25 때 내려와서 남편이 이제 6.25 때 서울이 점령되니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을 잠깐 만났는데 그 후에 이제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다시 또 그 북한군이 쫓겨 올라가니까 다시 서울이 이제 수복이 되고 근데 부인이 빨갱이인 남편을 만났다는 죄로 서대문 형무소로 수감까지 됐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초도 겪었는데 남편이 밉지만 그래도 사실은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뭐 남편이 밉다고는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대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 사라졌대요. 아마 숙청됐을 거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결국은 그 부인은 그렇게 남편에 대한 그런 사실을 밝히고 2015년에 96세인가 95세인가 6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마침 그 책을 쓰려고 자료를 주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그 아는 분하고 또 연락이 돼서 확인도 했죠. 그래서 제 책에는 그분의 얘기를 좀 써놨고 두 번째 책에도 그 후속에 대한 얘기를 맞아 썼습니다. 그것이 바위고개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가을인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을인가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앞부분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인데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 가을인가도 오연명 씨가 불러서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이 노래도 작사가가 윤복진이라고 아주 일제 때 유명한 아동 시인인데 이분도 월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훈영 씨가 처음에는 원래 그분의 윤복진 씨의 필명이 김수향인데 처음에는 김수경으로 이름을 싹 바꿨어요. 근데 또 금방 탈로 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아예 자기 가사를 바꿔버렸어요. 가사를 바꿔서 이제 계속 그 노래가 불려지게 됐는데 최근에 아마 다시 원래 가사로 돌아온 것 같고요. 여기 박태준 동무생각 쓴 박태준 선생도 이거로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는 같은 시에 여러 작곡가가 곡을 붙인 게 많습니다. 진달래꽃만 해도 작곡가가 10명이 곡을 붙였어요. 우리가 아는 진달래꽃은 김동진 작곡가 부른 것이 이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죠.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거는 김동진 작곡이고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뭐 많이 듣는 것만 기억하죠. 그런데 가을인가도 박태준 씨도 했지만 박태준 씨 작곡집도 제가 들여다보니까 박태준 작사 작곡으로 또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세월이 바뀌고 마다 해금이 되면서 윤복진 이름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고요. 우리의 소원은 또 왜 들어갔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요, 1947년에 KBS에서 3.1절 아동극 어린이 극의 노래로다가 한병원이라는 서울음대 생한테 그 친구인 PD가 부탁을 했대요. 아동극 노래 좀 하나 작곡해다오. 그래서 지 아버지가 안석주 씨라고 유명한 만화가고 또 글도 쓰시는 분인데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3.1운동 말하자면 3.1절 기념 어린이 특집극 노래로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독립. 그런 거 많아요. 우리 Happy Birthday to You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미국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오는 학생들한테 어린이들의 Good Morning to You 유치원에서 했다 그러던가. 하여튼 Good Morning to You예요. Good Morning to You. 그런데 그게 이제 Happy Birthday to You가 됐잖아요. 그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는데 근데 3.1절밖에 못 써먹잖아요. 그리고 계속 매해 쓰기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날 4월 우리가 이제 남북 분단이 고착되면서 문교부에서 안병원 선생한테 가사를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바꿔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가사를 바꾸고 나서 이게 그냥 전국적인 노래가 된 거예요. 북한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북한까지. 그래서 한때 북한에서도 안병원 선생을 모셔가려고 그러고 뭐 난리를 폈어요. 우리의 소원 작곡가라고 그래서 안병원 선생도 제가 여러 차례 뵀는데 그분은 캐나다에서 노후에 사셨지만은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왔고 오실 때마다 이분이 우리의 소원의 작곡자시다 그러면 박수를 받고 이분은 평생 여생을 그렇게 우리의 소원의 작곡자로서 아주 좋은 기분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그래도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 노래가 그냥 옛날로 잊혀진 노래가 되고 다시는 안 부르게 되는 그런 시제가 빨리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가사를 바꿈으로써
갑자기 그냥 저명 작곡가가 된 케이스가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저 그리운 금강산 같은 경우는 가사를 바꿨어요. 몇 군데를. 이게 남북 간에 회담이 시작되면서 이제 본래 가사는 도로 편지 몇몇에 도로 편지 몇몇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못 가본 지 몇몇에 또 집밥편 자리는 예대로인가 매친 원한 풀릴 때까지는 매친 스푼 풀릴 때까지 이렇게 바꿨는데 제가 그 작곡자 최영섭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당국에서 바꾸라고 그래서 바꿨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때 한상학 시인이 생존해 계셔서 그냥 그 남북 분단 분위기 말하자면 화해 분위기에 맞춰서 스스로 그 고치신 거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남북 분단으로 금지곡이 되거나 작사가 바뀌거나 가사가 바뀐 사례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